대선 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조선업 침체에 따른 피해 상황 등을 들었습니다.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업종 전환 등을 하며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혼자 사는 노인 등 에너지 빈곤층이 이번 겨울 강추위를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논의 성토 규제를 완화한 뒤 인근 농민들 사이에 논노피로 인한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대선 행보 중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첫 지방 방문지로 거제 조선소를 선택했습니다. 반 전 총장은 정상회교를 통해 조선소의 해외 선박 수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진정은 기자입니다. 귀국 이후 첫 지방 방문지로 거제를 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대우조선을 찾아 최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서로 양보해 공생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노와 사가 같이 합심을 해서 같이 살아야 회사도 잘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번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노조 측은 구조조정 등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정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좀 경영을 하고 그 책임도 수반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그런 정책들을 좀 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 전 총장은 대우조선협력사 대표단 간담회에서는 정상외교를 통한 해외 선박 수주량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군함을 제작할 수 없는, 건조할 수 없는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상 외교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제 반시 종친과 점심을 함께한 반 전 총장은 부산으로 옮겨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 방문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귀국 이후 처음으로 경남을 찾은 반 전 총장은 내일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조선업 불황의 파고를 넘기 위해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조선수리업 등 업종 전환도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가운데 하나입니다. 손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STX 조선해양의 자회사 STX 고성조선해양. 조선소 곳곳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5월까지 선박 3척을 인도하고 나면 건조할 배가 더 없습니다. 그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져 새 주인을 만나야 수주 희망이 생깁니다. 이와 별도로 어려워진 선박 수주 대신 플랜트와 선박 수리 등 대체 일감 확보가 절실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육상 플랜트라든지 선박 수리업 이런 쪽으로도 저희들이 사업 다각화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박 수리 개조 산업은 현재 국내 대형 선박 수리 자금률이 1.3%에 불과해 정부가 2조 7천억 원 지원을 약속하는 등 전망이 밝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3만 톤 이상 큰 선박을 수리할 수 있는 곳은 국내 한 곳뿐입니다. 정부는 이를 2020년까지 3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인데 고성조선해양도 후보 중 하나입니다. 조선기자재 업체들도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내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 부품을 가공하는 이 업체도 최근 발전소 대기업의 2차 밴드에 등록했습니다. 직원 10명 가운데 3명만 남은 상황. 조선업에만 의존해서는 회사 생존이 어렵다는 판단인 겁니다. 고정되는 물량만 있으면은 다른 쪽을 알아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 쪽은 워낙 죽다 보니까. 지난해 산업부가 조사한 조선기자재 170여 곳 중 절반이 업종 전환을 희망한 가운데 이런 업종 전환 시도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에도 영하 1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걱정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난방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지만 필요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겨울 칼바람을 홀로 맞고 있는 산속 판잣집. 이갑선 할머니는 10년째 전기장판 하나에 의존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생활고에 보일러 설치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한낮이지만 방안 온도는 영상 6도.
가만히 있어도 입김나는 방안에서 손과 발에 동상을 입는 건 연례 행사입니다. 초보도 전대대 줄 잡니까? 그렇게 이렇게 단송을 한다니까 두드리맨 걸. 밖에 나오면 더 춥고 막 우덕히 아직 다리만 파묻어가 이렇게 앉았으면 입김이 술술 나도 그냥 전된다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는 도심 쪽방촌에 살고 있는 83살 정남구 할머니. 한 장 700원 하는 연탄값 부담에 보일러도 마음껏 떼지 못합니다. 노령연금 20만 원으로는 8만 원 남짓 월세에다 새끼 식사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추운 때는 허리가 아파. 그럴 때는 또 이거 좀 꽂고 자고. 이처럼 난방비 걱정 때문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남 지역의 홀몬 노인은 약 2만 7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최대 11만 원 하는 난방비 바우처 제도를 도입했지만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일부만 받고 있고 차상위 계층은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제한을 두는 수 있겠지. 이중 수급이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걸 막아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많거든요.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에너지 빈곤층에게 겨울 강추위가 더 춥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지자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논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에 흙을 쌓는 높이 제한을 완화했는데요. 그런데 성토 작업이 이뤄진 논 주변에 피해가 생겨 농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길을 경계로 왼쪽 농지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원래 벼농사를 짓던 곳이지만 땅 주인이 하우스 농사를 짓겠다며 물이 잘 빠지는 흙으로 땅을 1.5m 높인 겁니다. 이렇게 되자 상대적으로 낮아진 주변 논은 지난 가을 폭우 때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에 농사 짓는데 미석 투자돼야 되거든요. 1년 비가 오면은 잠을 집을 못 가고 사무실에 앉아 있다고요. 왜냐면은 물 찰까 봐. 이렇게 도로보다 1.5m 정도 높게 흙을 쌓았는 데다 배수로까지 없기 때문에 여름철 침수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성토를 해 과수원과 하우스로 농지 변경을 유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토로 인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준다는 데 있습니다. 성토는 주변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2m 가까이 성토를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성토하는 데 계획서를 내고 그런 부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높이도 수치적으로는 제한 안 했지만 우리 주관적인 그 판단이 들어갑니다. 논란을 자꾸 해가지고 자꾸 우리 감정이 자꾸 대립되게.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농지 개량 정책이 농민 사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나의 기부 가장 착한 선물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 회장 2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가회면 구평마을 윤순현님께서 50만 원, 오도마을 송춘수님께서 36만 원, 외사마을 이장 강동규님 30만 원, 오도마을 조성률님께서 2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밀양시 맑은샘교회 성도 30만 원, 밀양 색소폰 봉사단 김장희 단장과 회원, 세경경로당 최영희 회장과 회원, 하남읍 하남분회경로당에서 각각 20만 원씩 맡겨주셨습니다. 창녕군 고안면 의용 여성소방대대원 30만 원, 대한미용사회 창녕군 지부 회원, 개성면 농촌지도사회 김종진 회장과 회원, 유어면 낙동강 어민회에서 각각 20만 원씩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탈당한 현역 국회의원 선거구 3곳을 비롯해 경남 4개 선거구에 대해 새로운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공모합니다. 공개 모집 선거구는 김재경 의원 선거구의 진주시 을, 이군현 의원의 통영 고성, 여상규 의원의 사천 남해 하동 등 탈당한 현역 국회의원 선거구 3곳과 원외인 홍태용 위원장이 탈당한 김해시 갑 등 모두 4곳입니다. 창원시가 시내버스 난폭 운전을 막기 위해 경제운전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창원시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운전 습관 개선을 위해서
시내버스의 연료 소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표준 연비 산정 용역을 합니다. 창원시는 노선별 운행 거리와 이용객 수에 따른 연비 등을 분석해 표준 연비를 구한 뒤 경제운전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밀양시 의회가 경부선 열차 운행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밀양시 의회는 최근 철도공사가 수익성을 이유로 상하행 무궁화호 열차 5편의 운행을 중단해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감축 철회를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밀양시 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탑승자인 52살 박모 씨 등 1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류장 주변 도로 일부가 얼어있던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죽동리에 한 고추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와 농막 한 동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7,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농장주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